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명확히 알 순 없지만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 거라는 것쯤은 직감할 수 있죠. 때문에 소위 꿈의 직업이라는 사자 직업이 지고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다는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부만이 전부가 되는 세상은 지나버렸다는 말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세상이 될 거라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한 듯 보이죠? 바로 창의력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EBS 창의 융합 강사가 들려주는 창의적인 공부와 놀이를 담아낸 책 창의력 공부의 마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중에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수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아동기는 창의력 교육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창의력 공부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제 연결법을 이용한 융합적 사고 키우기입니다. 바퀴와 가방을 조합해서 여행용 캐리어가 탄생했고, 가솔린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를 조합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탄생한 것처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강제로 연결해 보는 방법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상관없다는 전제하에 놀이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아이디어는 질보다 양, 즉 많이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물의 사소한 특징 관찰하기입니다. 어떠한 대상을 많이 보고 많이 느낄수록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아이의 관찰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동네 세븐일레븐 간판에서 왜 세븐의 N만 소문자일까? 같은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 자연, 닮은 것과 닮지 않은 것 등 다양한 패턴들을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통점 찾기도 좋습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공통점, 가위와 기린의 공통점, 종이 상자와 가스레인지 등 전혀 관련이 없는 사물들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분명 한 가지 이상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가위와 기린은 둘 다 기억으로 시작된다는 공통점이나 두 글자라는 등의 공통점을 찾아내도 좋습니다. 관찰하는 습관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레고 장난감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어떤 정형화된 결과를 만드는 것이 되면 아이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 디자이너도 레고를 설명서 없이 스스로가 꾸며낸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번째, 확산적 사고 기법을 키우는 것입니다. 확산적 사고란 다양한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인데요. 확산적 사고를 키우는 데는 마인드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인드맵은 이미지, 컬러, 핵심 단어 등을 사용해 종이에 지도를 그리듯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인데요. 마인드맵은 영재성을 폭발시켜주는 촉매제라 할 만큼 생각을 키우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만약 뭐뭐라면 같은 상상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밀리언달러 홈페이지닷컴은 만약 홈페이지를 여러 회사가 나눠 사용한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들의 홈페이지 안에 미니 박스를 10,000개로 나눠 픽셀당 $1의 가격에 분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니 박스의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간단한 구조죠. $1,000,000 홈페이지를 만든 알렉스는 학자금을 받기 위해 고심하다가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4주 만에 1억 원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상상만으로도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볼 수 있는 게임인 것이죠. 6번째, 정답만을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의 저자 박중환은 창의성은 정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답을 찾는 습관이 오히려 창의성을 죽인다는 말이죠. 가끔씩 초등학생들의 황당해 보이는 오답지들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미다지를 소리나는 대로 쓰시오에 미다지가 아닌 드르륵을 쓴다든지,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에 산불이 날 위험이 있어서가 아닌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등 생각하기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두고도 우리는 정답이라는 이름을 붙여 획일화된 답을 쓰게 만들죠. 그리고 정해진 정답에서 벗어나면 모두 오답 처리를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철저히 정답을 찾는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국내 대기업의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네팔의 에베레스트를 한국으로 옮기려면 서울에는 쥐가 몇 마리 있을까? 서울 시내 신호등의 개수는?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정답을 잘 맞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머리와 공부머리가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10분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창의성 교육. 아이들뿐만 아니라 굳어있는 부모님의 뇌까지 말랑말랑해질 것만 같은데요. 창의력 공부의 마법에 오늘부터 한번 빠져보지 않으실래요?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